아니 이게 정상인가? 그리고 유부남인데 왜 과장님 와이프의 친구랑 왜 친구를 하기로 해? 의심스럽네 되게. 이름은 언니 이름으로 저장했다는 게, 야, 아기까지 잡아당기려 한 건 이건 정상이 아닌데? 또 들키지 않게 조심해. 남편 카톡을 본 순간 8개월 아기를 안고 무너졌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날은 친정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술도 한 잔씩 했어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과 밥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저도 잠깐은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밤 10시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는 평소처럼 아기를 씻기고 재우고 저는 아기 옆에 누웠습니다. 아기가 8개월이라 아직은 손이 많이 가요. 잠들 때도 엄마가 옆에 있어야 안정되는 편이고 자다가도 제가 안 보이면 금방 칭얼댑니다. 그렇게 아기 옆에 누워있는데 신랑이 다른 방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회사 사람인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응? 아니, 그건 아니고 이렇게 반말을 하더라고요. 순간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보통 회사 사람과 통화하면 아무리 친해도 어느 정도 말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 신랑의 말투는 너무 편했습니다. 회사 상사나 과장님과 통화하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가슴이 살짝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신랑이 통화하는 방으로 갔습니다. 제가 문 쪽으로 가자 신랑이 저를 보고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모습에 이미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누구야? 신랑은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회사의 친한 과장님.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과장님한테 반말로 전화해? 그러자 신랑은 당황한 듯 하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하니까 그러지. 그리고는 바로 그 과장님이라는 사람에게 다시 전화를 걸더니 아까 통화하다 그냥 끊어서 미안하다는 식으로 다시 통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수상하긴 하다 이러니까. 겉으로 보면 정말 회사 사람에게 다시 전화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이미 편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남자의 촉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촉, 남자의 촉 이러지 말고 어쨌든 사람의 촉이라고 하시죠. 딱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뭔가 숨기고 있었다는 느낌? 앞뒤가 맞지 않다는 느낌? 그게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뒤로 신랑은 핸드폰을 거실에 두고 방에 들어가 자는 척을 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잤는지도 모르죠. 저는 계속 마음이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거실에 있던 신랑 핸드폰을 봤습니다. 비밀번호를 풀고 들어갔는데 바로 카톡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바빠. 또 들키지 않게 조심해. 이 문장이었습니다. 한동안 그 화면만 멍하니 봤습니다. 또 들키지 않게 조심해? 또라니요. 들키지 않게라니요. 조심하라니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그 번호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던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런데 그 여자는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잠깐 침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저 땡땡땡 와이프인데요. 그러자 그 여자는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저는 김 과장 와이프예요. 이거 제 신랑 폰인데 깨워서 바꿔드릴까요? 이러니까 진짜인 것 같다. 아니 왜냐면 저는 앞에서는 그 남편이 좀 거짓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뭐 도박처럼 약간 뻥칼 날린 걸 수도 있지. 그래, 네가 설마 내 신랑한테 바꿔달라고 하겠냐? 만약 바꿔달라고 하면 그때 가서 다른 걸로 핑계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이게 남편이 억울할 수도 있고. 순간 너무 황당했습니다. 김 과장 와이프라면서요. 자기 남편 폰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오해한 것 같다. 죄송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그 여자가 정말 김 과장 와이프라면 왜 신랑 핸드폰에는 그 번호가 저희 언니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을까요? 언니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다고? 되게 수상한데? 아니 과장님 와이프가 받았대. 아니 처음엔 과장하고 통화를 했대. 그 다음에 과장님 와이프래. 근데 이름은 자기 언니 이름으로 했다고? 저는 그걸 보는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혀서 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자고 있던 신랑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여자 누구야? 그랬더니 신랑은 또 말을 바꿨습니다. 아까 통화했던 과장님 와이프의 친구랍니다. 뭔 소리야 또 이거는. 그 여자와 친구하기로 해서 전화 한두 번 하고 문자 한두 번 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되게 이상하네요. 그리고 유부남인데 왜 과장님 와이프의 친구랑 왜 친구를 하기로 해? 의심스럽네 되게. 이름은 언니 이름으로 저장했다는 게. 그 여자와 친구하기로 해서 전화 한두 번 하고 문자 한두 번 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또 들키지 않게 조심해라는 말은 그냥 장난으로 한 거랍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요, 이해 안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회사 과장님이라고 했다가 과장님 와이프라고 했다가 과장님 와이프 친구라고 했다가 다음에는 결혼 전에 알던 누나라고 합니다. 말이 계속 바뀝니다. 저는 그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말이 계속 바뀌는 사람이 정말 싫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미안하다는 말을 받아주지 않으니 신랑이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참. 아기가 자고 있는 방 문을 쾅쾅 열었다 닫았다 하고 잡히는 물건을 던졌습니다. 아기는 놀라서 깼고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정상인가? 여기 자고 있는데 쾅쾅쾅 거리고 뭐 던지다가 애기 맞으면 어떡하려고. 아기는 놀라서 깼고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은 아기를 내놓으라고 했고 저는 잡아당기고 아기까지 잡아당기려 했습니다. 야, 아기까지 잡아당기려 한 건 이건 정상이 아닌데? 그 순간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남편의 여자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도 힘든데 그 싸움 한가운데에 8개월 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울고 있는데 저는 그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친정 엄마와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좀 데리러 와줘. 언니 지금 빨리 와줘. 잠시 후 친정 엄마와 언니가 집에 왔습니다. 집안 꼴을 보고 두 사람 모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던져진 물건을 울고 있는 아기, 정신없는 저. 그날 저는 결국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이거는 아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뭐 친정을 부르긴 했지만 사실은 이게 좋은 스토리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친정을 불렀으면 결국 친정에서도 이 일을 알게 되고 결국에는 삼자 개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자 개입이 들어가는 순간 사건이 더 복잡해지고 회복하기 더 어려워요 진짜. 아내 입장도 이해가 돼. 이 상황에서 애기가 다칠까봐 갈 데 없으니까 뭐 친정에 전화한 건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점점 내용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새벽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묻더군요. 친정 갔냐? 정말 끝낼 생각이냐? 애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낳은 제 새끼니까 제가 키울 겁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혼자 낳은 건 아니지. 응, 그래, 소송해라.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왠지 거짓말 같고.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삼자 개입이 되니까 점점 힘들어질 것 같은데, 당신 아들이 왜 이런 일이 생기게 했는지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여자 문제로 몇 번이나 싸웠다는 걸 알면서도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 잘못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여러 번 싸웠구나. 오히려 저에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술 취한 애를 붙잡고 싸우냐? 자고 일어나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였냐? 저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가 막혀요. 이게 부부싸움 한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어머니든 장모님이든 장인어른이든 시아버지든 간에 이렇게 끼면 안 좋거든요. 이렇게 껴가지고 좋은 결말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이 채널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아직은 잘 많이 모르지만 좀 좋은 충고 해주고 그래가지고는 좋을 수도 있는데 남을 비난하는 삼자가 개입하면 좋을 일이 없어요. 술에 취했으면 여자와 카톡하고 거짓말하고 들키자마자 물건 던지고 아기 있는 방 문을 쾅쾅 닫아도 괜찮은 걸까요? 당연히 안 괜찮지. 저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이면 저도 이렇게까지 흔들리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예전에도 여자 문제로 여러 번 속을 썩였습니다. 와, 과간이다 과간. 노래방 도우미, 바텐더, 직장 여직원. 아니 이 정도면 능력자인데 남편이? 그때마다 싸웠고 그때마다 신랑은 아니라고 했고 미안하다고 했고 넘어가 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아기가 있으니까 가정이 있으니까 한 번만 더 믿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요일에 다시 집에 갔습니다. 그때는 이혼 이야기도 했고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기는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또 무너졌습니다. 아기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일주일 동안 어디에 둘지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말할 존재가 아니잖아요. 어디다 둘지가 아니라 아기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할지라는 게 누가 키우고 양육권하고 양육비 얘기하는 건 아닐까? 신랑은 그 여자가 결혼 전에 알던 누나라고 했습니다. 어질어질하다. 도대체 그 여자의 정체가 뭐야?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완전 거짓말쟁이 같은데? 우연히 연락이 닿았고 그날이 두 번째 통화였다고요. 참 우연히 연락 닿은 날 걸려서 안 됐네요. 문자를 주고받다가 그 여자가 결혼해서 잘 사냐고 물었고 신랑이 여자 문제로
대로 몇 번 싸웠다고 하니까 그 여자가 장난으로 들키지 말라고 한 거라고 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결혼 전에 알던 누나고 두 번째 통화를 했는데 그 누나가 결혼해서 잘 사냐고 물어본다는 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좋아, 그것까진 좋다고 쳐. 근데 장난으로 들키지 말라고까지 했다고? 이 정도면 두 번째 연락한 게 아니라 상당히 친해야지 할 수 있는 말 아닐까요? 거짓말하는 것 같아, 남자가 아무리 봐도. 그리고 자기는 술에 취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술이 깬 뒤에 제가 물어봤으면 사실대로 말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핑계일 것 같아요. 꼭 거짓말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얘기해. 내가 그때 너가 열받게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다. 근데 만약에 너가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했으면 난 솔직하게 얘기했을 거다. 안 믿어요. 안 믿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처음에는 회사 과장님이라더니 그 여자는 저에게 김 과장 와이프라고 했고, 다음에는 과장님 와이프 친구라더니 또 다음날에는 결혼 전에 알던 누나라고 합니다. 말이 이렇게 바뀌는데 제가 뭘 믿어야 할까요? 친정 엄마는 제게 말합니다. 아기는 어떻게 할 거냐? 차라리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게 약일 수도 있다. 아니야, 이거 모른 척하고 넘어갈 상황이 아닌 것 같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딸이 혼자 아기 키우며 고생할까봐 걱정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친정에서는 또 다른 말도 합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다. 이혼하고 새 인생 찾아라. 앞으로 30년 40년을 그렇게 속 썩고 살 거냐? 지금 헤어지는 게 낫다. 그런데 문제는 아기입니다. 친정 부모님은 아기를 놓고 나오라고 합니다. 아기 하나 키우는데 30년이 걸린다고요. 내가 버는 돈 다 아이에게 쓰면서 그 아이만 보고 살 거냐고 하십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할 거냐고 하십니다. 심지어 아기를 데리고 나오면 엄마 아빠 죽을 때까지 친정에도 발 붙일 생각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친정에 발 붙일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 가혹한 거 아닐까? 그 말도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기를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아기는 이제 겨우 8개월입니다. 집에서 제 껌딱지예요. 제가 보이면 엄마 하면서 따라다니고 저에게 안기면 금방 안정됩니다. 어린이집도 다니고 있는데 적응도 잘하고 있고 원장님과도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중심이 되어 키워왔습니다. 신랑은 여기저기 출장도 다니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주 양육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시댁에서 아기와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아마 시댁에서는 아기를 저에게 쉽게 주지 않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소송해라, 누가 이기나 보자고 하셨으니까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신랑과 연봉도 비슷합니다. 양육비를 일정 부분 받고 제가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일까요? 가까이 사는 친정 언니는 부모님과는 다르게 말합니다. 내가 아기를 키우게 되면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줄게. 그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너무 흔들립니다. 친정 부모님 말씀처럼 정말 아기를 두고 나와야 하는 걸까요? 아기가 크면 언젠간 엄마를 찾아오니까 지금은 제 인생을 먼저 살아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엄마가 가장 필요한 이 시기에 엄마가 없다는 게 아기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요? 자라는 내내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면 어떡하나요? 아직 너무 어려서 한두 달 지나면 엄마를 잊어버리고 잘 살까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어제부터 아기 얼굴만 보면 눈물이 납니다.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를 보며 웃는데 저는 그 얼굴을 보면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남편의 여자 문제를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시댁의 태도도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아기를 두고 나오는 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자 문제를 반복한 남편과 이 결혼을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8개월 된 아기를 제가 키우겠다고 하는 건 정말 현실을 모르는 선택일까요? 저는 지금 아기를 안고도 놓고도 어떤 선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거 아마 소송하시면 여성분께서 아기를 가져갈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기가 어리면 보통은 여자가 주 양육자가 된다고 일단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결혼 생활이 그냥 해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남편이 좀 너무 거짓말하는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거짓말 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 이렇게 의심이 쌓였으니까 뭐 부부 상담이라도 한번 해보시던가 아니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